박사님, 네. 뭔가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굴도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네, 할 때마다 저희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어느덧 이 미국 주식 처방전의 시즌 2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에서야 안 게 있습니다. 뭐죠? 이 미국 주식 처방전 시즌 2 제목이 뭔가요? 실험실이요. 네, 네. 그 실험실이 저는 네. 막 스포이드 쓰고 용액 쓰고 이런 실험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랩인 줄 알아요. 랩. 네, 네. 그게 근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요. 아이고 참 큰일 날 뻔했네. 저희 PD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일을 실에 위험할 험자를 써서 그러니까 잃고 네. 좀 우리가 손실도 나고 네. 위험한 이런 시장에서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란 말인 아, 거예요. 좋은 거네. 야, 네. 좋은 거예요. 네. 네. 주시장이 어려운데 거의 딱 맞는 제목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알아야지 네. 기획 의도를 알아야 저희가 또 열심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내용이 갑자기 더 좋아질 것 같은 네.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희도 오늘부터 훨씬 더 네. 나은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앞으로도 이 남은 3개월 정말 저희와 함께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힘을 내서 이제 잘 버텨야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10월이 되고 10월 초에 정말 시작이 좋았잖아요. 뉴욕 증시가. 이틀 좋았죠. 정말 이틀 좋았는데 네. 아니 이거는 3일 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네. 3일도 아니었어요. 이틀 반짝.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9월 말까지 주식시장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한 25, 27%까지 S&P 훅 떨어져서 이제 10월이면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얘기해드렸지만 중간 선거 있는 해에는 9월 말이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할 뻔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10월 첫날 이틀 동안 화수 급등해서 야 이번에도 맞을 줄 알았더니 수요일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훅 떨어지면서 네. 거기다 오늘 새벽에 월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날 새벽에 훅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저점 밑으로 찌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또 이 시간에는 항상 뭐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기 전에 네. 또 두 가지 큰 틀로 또 짜봤잖아요. 그렇죠. 이슈 부셔 그렇죠. 그리고 종목 부셔인데 먼저 이슈를 좀 부셔 보겠습니다. 이슈는 크게 보면 네. 이제 그나마 이제 통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댈 수밖에 없는데 9월 말까지 하락한 경우에요. 그 전후 미국에서 전후는 1945년을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23번이 있었는데요. 4분기에 반등을 성공했던 경우가 10번 중에 7번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선거해가 있던 지금 같은 중간 선거해 있는 해에 보면 평균 그 남은 3개월 동안 7.6%가 상승했고요. 그 확률을 보면 상승 확률을 보면 9번 중에 8번이 올랐으니까 거의 80% 정도, 80-90%의 상승 확률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 이런 얘기, 셀인 메이 이런 얘기, 맞아요. 셀인 메이, 네. 컴백 인 옥토버 이런 얘기도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월이라는 거가 이제 10월 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워낙 용어는 10월 말이에요. 그래서 10월까지 뭐 약간 슬로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통계 들어가면 11월부터 상대적으로 4월까지가 미국에서 제일 좋았던 6개월입니다. 그럼 저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오늘 좀 모으셨다가 네. 10월 말에 한번 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보면 지금 약간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줘야 되겠고요. 특히 중간 선거가 있던 그런 11월부터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뭐 전쟁이라는 상황에 그러니까요. 킹달러 정말 요즘 말로 킹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킹달러에 고유가에 경기 침체 우려에 뭐 그 월가의 황제 JP 모건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다이먼 형님? 더 빠질 거라고 지금. 다이먼 형님 제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네. 오늘도 한 20%더 네.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약간 우리가 또 존경하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들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은 아무리 그런 과거 경험이 있더라도 전쟁은 오히려 격화돼서 지난 주말에 보면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미리 곡창지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밀값이 다시 검체 올라가면서 그 불안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꺾이지 않는다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로 나타나냐면
연준의 정책 금리가 지금 이번에도 뭐 얼마 올라가고 내년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점도표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4.4 내년에 4.6인데 네. 그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떡해요, 것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의 네. 심리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약간 어려운 얘기하면 우리 기대 정책 금리란 차트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그 FOMC 발표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당연하죠.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비싸면 돈을 예금을 하려는 사람들 뭘 하겠어요. 미국 달러를 하는 게 낫죠. 미국 예금을 하는 게 낫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 미국의 어서 킹달러, 킹달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내일 아닌가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게. 그렇죠. 의사록도 네.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닝 실적 진행이 네. 시작되는데 실적 진행 볼 거 없어요. 솔직히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다 안 좋을 거라서. 그래서 결국 플러스는 나겠지만 그게 만만치 않고요. 이번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막 현재 진행형이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콜을 대부분 하잖아요. 가이던스. 네, 가이던스 하면서 달러가 걱정돼요. 이런 얘기를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네. 인건비 때문에 이제 인력 줄일 거다, 뭐 아니면 가격 인상할 거다 이 얘기 나올 그런 건데. 패키지잖아요. 네. 지금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 15% 인력 조정을 거의 네. 구체화해서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해외 매출이 많은 섹터들, 특히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미국은 S&P 기업의 평균이 40%가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하니까 해외 매출한 거를 미국으로 갖고 올 때 환산하잖아요. 네. 약간 손해나죠. 달러가 강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거가 섹터를 보면 단연코 IT입니다. IT. 어떡해요? 반도체 이쪽은 진짜. 머리 아프죠. 네. 머리 아프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얘기할 때 보면 지난번에도 반도체 얘기하면서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 드렸는데 그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이 모아서 2020년 S&P의 주당이익, 2023년 주당이익이 급격히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걱정은 올해는 그래도 8-9% 이익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지금 거의 3주 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이 이익이 오히려 네. 올해보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시장의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쉽지 않죠. 뭔가 있어야 되겠지 뭔가 계기가. 그러니까, 계기가 지금 없는 네. 시기다. 뭔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10월 말, 뭐 11월부터 4월까지 좋을 거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 예외조차도 깰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에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지금 시장이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봤고 네. 이제는 저희 항상 종목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종목을 부셔볼 시간인데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종목을 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종목이 부서졌어요. 부서졌죠. 근데 AMD잖아요. AMD 제가 사랑하는 AMD.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 AMD가 가이던스 하향하면서 주가가 한 14%가량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반도체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렵죠. 특히 이제 리사 수가 PC의 수요 둔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PC 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아주 특별하게 어떤 게임이나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 제외하고는요. PC를 산 다음에 소위 라이젠이라는 그런 칩을 그냥 갑자기 오늘 새로 바꾸려고 사시는 분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수요처 중에 하나는 그런 AMD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PC에 관련 수요예요. 근데 PC가 아시는 계시겠지만 1분기에요. 1분기에 한 5% 정도 많이 났습니다. 이미 전년 동기 대비. 2분기도 한 1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3분기에도 한 이번에 15% 정도 네. 줄어들 거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IDC라는 곳에서 오늘 새벽에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4분기에도 또 줄어들 겁니다. 4분기에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약간 슬로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되면서 지금 특히 3분기에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의 가이던스 발표한 걸 보면 한 50% 이상이 전년 대비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눈높이 낮추니까 월가의 어떤 투자 의견은 바뀌지 않았지만 목표 주가 최소한 16군데 쑥 내려가는 와,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보면
요번 4분기나 내년 해서 PC 수요가 다 줄어드는데 PC 수요가 딱 하나 늘어나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맥입니다. 맥. 맥은 40%가 늘어날 거라고 네, 있어요. 애플 맥. 네, 4분기가 내년 1분기.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부터 서프라임 체인 때 안 좋았는데 네. 이번에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팬데믹 직후에 많이 팔렸지만 올해 내내 안 좋았던 것이 애플에서도 아이패드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워낙 그 팬데믹 때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학생들이 회사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할 때 보면 그때 아이패드를 많이 샀고 학교에서 막 나눠줬거든요. 그렇죠. 이미 네. 지금 뭐 교체할 만한 네. 혹은 새로 살 만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PC 수요가 둔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당분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목표 주가를 최소 15곳, 뭐 16곳에서 하향을 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일단 투자 의견은 대부분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화가 뭐, 없어요. 예, 매수한 곳은 매수, 유지하는 그렇죠. 곳은 보유는 뭐, 보유. 그렇죠. 뭐 비중 확대도 있고요, 중립도 있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1, 2년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에 선뜻 손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쉽지 그래도 않죠. 네. 11월 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번 의견을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격에는 이번 가이던스뿐만이 아니라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스러운 것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 떨어지더라도 지수 정도는 떨어지겠죠. 다만 반등할 때 보면 저는 뭐 AMD건 엔비디아건 다 괜찮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죠. 네, 이렇게 AMD 먼저 알아봤고요. 네. 그렇다면 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좀 좋은 거 없습니까? 좋다기보다는 반등의 여력이 있지만 오늘 또 새벽에 또 급락한 건데 윈리조트입니다. 그렇죠. 네. 라스베가스를 사는 사람들 물론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윌리조트가 올해 주가 엄청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엄청 빠졌죠. 사람들이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래서 윌리조트가 좀 고점 대비 한 40% 올해도 빠졌었고요. 바닥에선 또 40% 정도 반등했다가 오늘 또 떨어졌는데 반등의 계기가 되는 것은 많이 떨어진 다음에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마카오에 대한 가는 것을 여행을 허가했다가 맞아요. 지금 오늘 또 떨어진 거는 아시잖아요. 지금 오늘 당대회가 있어갖고 뭐 시진핑이 3연임하면서 또 선제적으로 몇몇 도시 출신을 지금 못 움직이게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윌리조트 이런 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윌리조트나 그런 라스베가스 기준으로 지금 마카오를 안 가봤는데 그런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여행자들 가서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어떤 여행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최근에는 단기적 뉴스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당대회 때문에 지금 문 닫은 것도 하면 당대회가 끝나면 이번 16일부터 일주일 한다는데 그다음 다시 또 풀리겠죠 이게 또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AMD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좀 윌리조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한창 또 우리 팬데믹 끝나고 일상으로 좀 돌아오는 그 모습들이 포착이 됐을 때 네. 항공주, 크루즈주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늦게 오른 게 저는 카지노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진짜 늦게 마지막 주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카지노주 이제 좀 기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뭐 잠깐 간밤에 좀 빠지긴 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반등이 기대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희망적인 걸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여행주 중에서 물론 좀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걸 좋아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많은 에어비앤비는 아직 뭐 흑자 적자가 맨날 약간씩 헷갈리는 회사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많이 주가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윌리조트 이런 건 해볼 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윌리조트를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저희 뭐 이렇게 AMD 얘기했고 윌리조트 얘기를 했지만 이런 월가의 의견이 나온 종목 말고 저희의 의견이 있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추천? 제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네. 좀 늘 그런 거야 오케이죠. 네. 네. 저희 한번 대결을 하는 거죠. 일주일 정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와 박사님과 네.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죠. 뭐.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걸 해도 한 일주일 뒤에 또 떨어질 거란 말이죠. 네.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어제 같은 장에서 올랐던 방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실 이 시장에 아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푸틴의 입인데 네. 이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 정말 슬프지만 네. 이 슬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방위산업 관련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뭐 로키드 마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잉도 있고 한데 네.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아직 약간 꺾여 있었어요. 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오. 좀 괜찮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저 테크놀로지 참고적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요. 네. 저는 요즘 누가 물어보면 그거 하나 사두라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벌써 말이 나왔는데 저는 보잉 지금 주가는 130달러 정도 할 거거든요. 이게 400달러, 500달러에서 떨어진 건데 이게 뭐 이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요. 또 전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500달러 모르지만 300달러 정도로 뭐 내년 말 네. 가능하기 때문에 저 보잉을 관심 있게 네. 보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네. 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네. 종가 다음 주 종가 이렇게 한번 월요일 그렇죠. 종가에서 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종가 이렇게 해서 한번 붙어보는 걸로 합시다.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네. 수익률 대결이라는 코너 속의 코너까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실험실 두 번째 에피소드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